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도입 사업으로 한국의 K2노와 독일의 레오파드 2A7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자 유럽의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디펜스 루마니아와 불가리안 밀리터리 등 유럽 내 여러 외신들에 따르면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후보 선정 사업에서 후보 기종에 선정된 현대로템의 K2노와 독일 KMW의 레오파드 2A7이 최근 혹한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번 혹한기 테스트에 참가한 업체들 중 한 곳을 선정해 연내 최종 계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노후화된 레오파드 2A4를 대체하기 위해 차기 전차 도입 프로그램을 공식 게시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프랑크 마케엔센 국방장관은 레오파드 2A4의 업그레이드로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할 수 없으며 노르웨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기 전차 후보는 K2와 레오파드 2A7으로 압축됐다고 밝히고 있어 두 개의 전차 중에 사실상 차기 전차가 확정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로템이 제안하는 K2노에는 노르웨이 콩스베르가 개발한 통합 전투 시스템과 RWS를 통합하고 현재 기후에 맞춰 강력한 난방 시스템과 보조 동력 장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노르웨이 육군이 원하면 이스라엘제 공격 방어 시스템을 통합해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번에 확인된 K2노에는 이스라엘제 트로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제조사인 KMW도 레오파드 A7 기반으로 개발된 노르웨이 육군 사양인 레오파드 2A7노를 발표하고 있지만 기존의 레오파드 2A7과 비교하면 특별히 큰 변경점은 없으며 한국의 K2노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KMW도 노르웨이가 능동방어 장치의 통합을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한 정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독일 육군이 현재 이스라엘의 트로피를 채택하고 있어 레오파드 2A7노에 설정된 APS의 옵션은 아마 독일 육군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현지 방산 관련 매체들은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의 최종 승자의 변수는 경제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K2노와 레오파드 2A7의 성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경제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리터리 투데이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2A7이며 레오파드2는 1970년 후반에 등장해 노후 모델이라는 평가도 많지만 강력한 M2U MB873 엔진을 기반으로 한 성능 개량을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노르웨이가 운영 중인 주력 전차 역시 독일산 레오파드 2A4입니다.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에서 20여 년간 운영했던 레오파드 전차들을 다시 사들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 중인 차세대 주력 전차 선정 사업 역시 노후화된 레오파드 2A4 전차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50여 대에 불과한 전차 수량 역시 200대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레오파드 전차 시리즈 중 최강이라 평가받는 레오파드 2A7은 스펙에서 압도적입니다. 120mm 라인 메탈 활강포를 주포로 장착해 뛰어난 파괴력을 자랑하며 65톤의 무거운 덩치에도 1500마력의 파워팩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통해 날렵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적의 포격을 막아줄 강화장갑을 포탑을 비롯해 차체 외부에 장착해 막강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1980년대부터 1세대 모델이 등장해 현재까지 개량이 이어지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선보인 7세대 모델의 경우 독일군을 비롯해 헝가리와 덴마크 등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에서 사용 중이란 점도 레오파드 2A7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반면 현대로템의 K2노 흑표 전차는 레오파드 2A7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에 무게도 10톤 정도 덜 나갑니다. 주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의회가 공동 개발한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합니다. 충격 흡수 능력이 우수한 ISU 현수 장치를 장착해 이동 간의 사격 명중률이 높고 승조원 피로도가 낮다는 점도 K2노의 특징입니다. 특히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선정 사업의 경쟁자로 등장한 레오파드 2A7의 경우 자동장전 장치가 없어 이동 중 사격 시 사격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만 K2노는 버슬식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동 시에도 분당 12발의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해 승조원이 3명으로 줄어든 점도 장점입니다. 전차 차대 높이도 2.4m에 불과해 은폐와 엄폐에도 유리합니다. 현대로템의 K2노와 독일 KMW의 레오파드 2A7이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후보로 선정되면서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예비군 단체들은 일단 독일 KMW의 레오파드 2A7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군에 소속된 여러 국가들이 이미 레오파드 전차를 운영 중이며 성능 역시 검증된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선정 사업의 변수는 결국 예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 배정한 예산이 130억 크로네에 불과합니다. 당초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레오파드 2A4 전차들을 모두 차세대 전차들로 교체하면서 200대 규모의 전차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독일 KMW의 레오파드 2A7의 대당 가격이 400억 원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독일은 카타르의 레오파드 2A7을 판매했는데 당시 대당 가격이 450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KMW가 당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노르웨이는 당초 목표대로 노후화된 레오파드 2A4 전차도 교체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현대로템의 K2노 가격은 대당 150억 원으로 레오파드 2A7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최대 100대 이상의 K2노 전차를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의 구매 조건은 레오파드를 생산하는 KMW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차세대 전차로 K2노를 결정하게 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1차 인도분을 2025년부터 공급하고 이어 2년 뒤인 2차 인도분의 경우 한국에서 제작된 부품을 노르웨이로 들여와 조립 생산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차세대 주력 전차 선정 사업과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인 혹한기 테스트를 종료하는 대로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과연 노르웨이가 나토 유럽회원국들의 공식 전차라고 불리는 레오파드를 결정할지 아니면 경제성에서 우수한 K2 전차를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칠레 공군이 영국에서 중고 E3D 세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제인스에 따르면 칠레 공군은 영국 공군에서 퇴역한 조기 경보기 E3D를 세대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칠레 공군이 운영 중인 콘돌 AWACS를 E3D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칠레 공군은 이스라엘에서 개조된 콘돌 AWACS를 운영 중이지만 콘돌의 베이스기는 1950년대에 개발된 보잉 707의 시험기와 테스트베드로 사용된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1969년에 칠레 항공에 매각되어 21년간 상업 운항으로 운영된 뒤에 1990년에 칠레 공군이 이 항공기를 취득해 AWACS로 개조하여 이후 32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 기체의 내구성이 한계에 이르러 칠레 공군은 서둘러 후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칠레 공군은 영국 공군이 E3D를 퇴역시키자마자 영국 공군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곧바로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어 칠레 공군 승무원과 엔지니어를 영국에 파견해 훈련 중이라고 영국 제인스는 전했습니다. 칠레 공군은 올해 안에 훈련을 마치고 칠레로 E3D를 가지고 돌아갈 예정이며 E3D 세대 중 한 대는 스페어 부품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것은 2대뿐입니다. 덧붙이자면 E3의 베이스기는 보잉 707이며 보잉 707은 2019년에 민간 항공사에서 운영을 종료하여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 공군도 운영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EAC 조인트 스타스의 조기 퇴역을 시작했습니다. 미 공군은 내년 9월까지 EAC 4대를 퇴역시켜 EAC 조종사의 배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E3에 대해서도 예정된 후계기 도입 작업이 지난해 공식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칠레 공군이 자금이나 시간 문제로 영국 공군의 E3D로 달려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비행기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영국 공군의 E3D도 30년 이상 비행해 수명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8일에 칠레 공군이 영국 뉴캐슬 상공에서 E3D 비행 훈련 중 서브 시스템이 다운되어 긴급 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칠레 공군의 E3D 도입 계약 금액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지 싼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과연 칠레 공군이 E3D를 몇 년 더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